안녕하세요. 한글 사주 성산입니다. 사주팔자를 해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물상론적 관점으로 보는 것이 제일 쉽고 재미있어서 포커스를 물상론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십천간과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의 12지지의 글자마다 다양한 그림과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갑은 큰 나무를 그리기도 하고 천둥 번개를 그릴 수도 있고 일본을 상징하기도 하고, 참고로 대한민국은 을목이고 미국은 경금, 중국은 무토입니다. 갑목은 여우를 그릴 수 있고, 여우는 영리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여우는 순놈 두 마리가 함께 살지 않으므로 승부욕이 강하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또 갑목은 물이 흘러가는 길이라고 해서 수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임수나 개수일간이 사주원국에 목기운이 없다면 가친물, 고인물이 되는 것이고, 갑목일간이 사주원국에 수기운이 없다면 물길은 있으나 물이 없다는 것이 되므로 헛구생을 하는 사주라고도 봅니다. 또 갑목일간이 사주원국에서 생명수에 해당하는 수기운이 없다면 신경질적이고 폭력성을 띈다고도 해석합니다. 또 갑목일간이 사주원국에서 수기운이 너무 많으면 썩은 나무로 해석하여 온전한 갑목의 기운을 가지지 못하게 되므로 넘치는 수기운을 설계하는 방법을 채택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갑이라는 글자 하나에 그 뜻이 대단히 많다는 것을 맛보기로 알려드렸고요. 을목은 꽃, 갈대, 능쿨을 그릴 수가 있는데, 갑목 입장에서 을목을 만나게 되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소나무를 칭칭 감아서 올라가는 칡능쿨은 을목에 해당되는데요. 소나무 입장에서는 칡능쿨에게 영양분도 다 뺏기고 소나무로서 존재감을 뿜어내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을목에 해당하는 한국에서 갑목이 살아가기에는 버거운 환경인 것이, 한국에서 잘난 척 하면 항상 태클을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서는 겸손이 미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임진일주와 정유일주를 알아볼 건데요. 임진일주에서 임은 오행으로 수기운에 해당되어 임수라고도 말합니다. 임수에도 수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요. 깊은 바다나 큰 강, 호수를 그릴 수 있고, 시냇물이나 옹달샘과 비교해보면 스케일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깊은 물에 해당되니 그 속 마음을 알아차리기가 어렵다고도 하고요. 깊어서 태양의 밝음이 도달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어두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는다는 해석이 됩니다. 수기운이니 조그마한 틈만 있으면 중력의 힘으로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간섭하지 않는 곳이 없고요. 수기운 자체로는 모양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담기는 그릇에 따라서 모양을 달리 하는데요. 그래서 열의심이 깊다, 상대방을 먼저 생각한다라고도 합니다. 동물로는 제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옥, 매무새에 대단히 신경 쓰는 사람이고 보기에 좋더라는 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행운을 불러오는 동물이 제비이기도 하죠. 돈에 관심이 많습니다. 돈을 잡고 싶어도 잡히지 않고 한번 재물이 들어오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들어오는 것이 재물운이지요. 그래서 돈을 수기운으로 봅니다. 임진일주에서 진은 토기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토라고 하죠. 땅에는 산과 들,
운동장 같은 땅도 있지만 갯벌과 같은 땅도 있습니다. 진토가 갯벌과 같은 땅인데 수기운을 가득 머금은 토기운이라 하겠습니다. 바닷가의 민물과 썰물의 영향으로 물 밖으로 드러났다가 물속에 잠겼다를 반복하는데요. 그래서 인기응변에 능하다라고 해석합니다. 또한 갯벌에는 많은 생명들이 살고 있습니다. 실제로 큰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진토를 일지로 깔고 있는 사람이 많거든요. 인진일주는 스케일이 크고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라 하겠고, 언제 썰물이 민물로 바뀔지 모르니까 항상 긴장 상태에 놓여 있다 하겠습니다. 민물, 썰물을 잘 대비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큰 봉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진일주는 걱정을 스스로 만들기도 합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걱정을 하는 경우가 인진일주의 단점이라면 단점이라 하겠습니다. 정유일주에서 정은 화기운에 해당되고 정화라고 부릅니다. 정화는 횃불을 생각하면서 동시에 나를 따르라를 떠올릴 수 있으니 리더격이라 하겠고요. 낮에는 빛보다는 열로서 작용한다 하겠습니다. 촛불을 그릴 수도 있으니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금방 꺼질 것 같은 느낌도 정화입니다. 넓은 범위를 밝혀주는 것은 태양이 되겠고, 좁은 범위를 밝혀주는 것이 횃불이고 촛불이니 폭넓은 대인관계보다는 좁은 대인관계를 가지는 사람이겠지만, 그 따스함의 깊이가 병합보다는 깊은 사랑을 품고 있다라고 해석합니다. 동물로는 밍크를 그릴 수 있겠고, 밍크는 밍크 코트를 제공하므로 멋쟁이라 해석하기도 합니다. 정일주에서 유는 금기운에 해당되니까 유금이라고 합니다. 유금은 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예리하고 빈틈없는 성향이라 하겠습니다. 준비성이 철저한 사람이라 할 수 있고, 또 유금은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을 그릴 수 있습니다.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라고 해석합니다. 세월의 흐름 속에서 화기운을 받게 되면 존재감이 그때 비로소 드러난다 하겠습니다. 동물로는 닭을 그릴 수 있는데, 닭이 먹이 활동을 할 때 보면 쪼아서 흩어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내 거를 잘 못 챙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임진과 정유가 만나게 되면 초기에는 당연히 화기운이 덮여서 서로 간에 매력을 발산하겠지만, 눈에 콩깍지가 풀리고 나면 임진의 쓸데없는 걱정과 지 거를 잘 못 챙기는 정유에 불만이 생기게 되겠죠. 이 두 사람도 인내심으로 상대방의 단점을 보완해주고 인정해준다면 백년해를 할 수 있다 하겠으니, 여기서도 겸손의 중요성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임진일주가 인내심을 다스려야 할 날짜는 7월 9일과 7월 29일이고요. 정유일주가 인내심을 다스려야 할 날짜는 6월 27일과 7월 9일입니다. 이처럼 사주 공부를 하게 되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스스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알기 쉽게 한글로 풀어오는 성산이 여러분 앞길에 등불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많은 응원과 지지를 부탁드리면서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